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르셀입니다. 이제 12월이면 또 기말 시즌이 다가오는데 서술형 시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성적 잘 받는 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를 정말 오래 다녔고 그리고 자칭 타칭 정말 고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적을 잘 받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대학에 왔을 때는 C플이나 B 때 성적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분명 공부했는데 왜 써지진 않지? 이런 기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수님의 수업을 그냥 들은 것 뿐이고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었구나. 그리고 암기도 되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양이나 아니면은 인문사회 전공자분들이 논술형을 어떻게 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수집인데요. 교수님의 말을 기록을 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대부분 강의 자료를 주시거든요. PPT는 정말 단순히 뼈대일 뿐이에요. 만약에 PPT를 봤는데 교수님이 PPT 없는 얘기를 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써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니까. 교수님이 어떤 원문이나 PPT를 띄우시고 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쪽에는 PPT, 이쪽에는 구글 닥스를 띄워두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화살표 치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전사라는 과정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는 단권화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수집했던 교수님들의 말씀 아니면은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 같은 거를 다 합치고 정리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바빠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교수님 PPT 중 뭐 6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으셨다면 그러면 그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다 그 워드나 구글 닥스로 복붙을 하셔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 작업을 안 하면 정보가 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거든요. 흩어져 있으면 흐름이나 관계성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단권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1회독이 이미 되거든요. 아,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었지.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하셨구나. 라는 거를 그냥 한번 훑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내재화하는 건데요. 구조가 보일 때까지 회독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회독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거든요. 시험을 볼 때. 아까 만드셨던 그 마스터 노트를 아까 한 번 이미 정리하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를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얘랑 어떤 관련이 있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거든요. 근데 그냥 스무스하게 읽으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아, 이런 거 배웠구나. 하고 3회독쯤 되면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게 되거든요. 아, 교수님이 저번에는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수업 회차에서는 이 얘기 하셨구나. 둘이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지식의 지도라는 게 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선후 관계도 머릿속에 잡히고 연결성 이런 것도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독 하시게 될 때쯤부터는 좀 쉬워져요. 내가 앞에 뒤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좀 습득하는 게 쉬워지고 내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되면서 읽히거든요. 그러면 5회독 했을 때, 10회독 했을 때는 점점 내 머릿속에서 윤곽이 잡히는 게 다르겠죠? 제 경우에는 연결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영향을 미쳤다든지의 내용은 이렇게 모든 내용을 회독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요. 객관식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써내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념 A를 교수님이 3주 동안 설명을 하셨다 하면은 1주차에는 이게 왜 나오게 되었는지 뭐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실 수도 있고 2주차에서는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3주차에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아까 전에 그 3주차까지만 묶어서
아, 이거 개념 A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고 그 부분만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신 후에는 그냥 저한테 스스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개념 A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장 브로드하게 문제를 내신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끄집어 나와질 거거든요. 아, 이거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등등의 얘기를 다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마스터노트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 분명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틀렸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시는 거죠. 다시 2차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차 답안에는 제가 빠뜨렸거나 틀린 정보를 수정해야겠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암기가 생각보다 쉽게 되실 거예요. 이걸 다른 거에도 적용하시면 돼요. A 개념, B 개념, 뭐 C 개념, A, B, C의 전체적인 뭐 공통점 등등 다양하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암기를 하시고 크로스 체크 하시고 다시 더 나은 답안을 작성해보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하신 후에 백지 복습을 하시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겠죠? 제가 막 예전에 올렸던 스터디미에서도 제가 막 계속 뭔가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다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느라고 바쁘게 손을 움직였던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쓰라라고 했을 때도 그냥 제가 이미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슥슥슥 쓰다 보면 이미 한 90분, 80분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성적을 C대에서 A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댓글을 다시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